영상 제목이 조금 자극적인가요? 얼마나 많이들 주시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까요? 오늘은 강아지 간식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드랠리 임태현입니다. 방문교육을 다니면서 보면 많이들 강아지 간식을 좀 과도하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 간식 양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급여하시는 사료의 뒷면이나 이렇게 밑면을 보면 옆면에 적혀 있을 수도 있지만 권장 급여량이 적혀 있죠. 이 권장 급여량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할 점은 이 표에 적혀 있는 급여량은 이 사료 외에 강아지가 다른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적어 놓은 양이에요. 즉 강아지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에 이 사료 외에 다른 식재료를 전혀 먹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적어 놓은 표인 거죠. 그러므로 간식량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간식을 많이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료 권장량을 이미 급여하고 있는 사이에 간식을 아무리 조금 줘도 그거보다는 많은 양이니까 양이 더해질 수밖에 없죠.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강아지에게 간식을 급여하고 있다면 그만큼의 양을 사료에서 조금 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흔한 간식이기도 하고 제가 견주님들을 설득할 때 가장 애먹는 게 사실 여러 가지 간식이 있지만 그 중에 고구마라서 오늘은 고구마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간식으로 고구마 반 개 정도는 주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조금씩 준다고 해도 앉은 자리에서 주다 보면 많이 먹게 되니까 그러면은 고구마 반 개가 어느 정도 양인지를 알아볼게요. 이 정도 크기의 고구마가 약 150g 정도 되는데 고구마는 100g에 칼로리가 약 130kcal 정도 되므로 이런 크기의 고구마를 절반을 주신다면은 칼로리로 따지면 약 100kcal 정도가 됩니다. 100kcal이면 어느 정도의 양이냐?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대략 5kg 정도의 강아지라고 가정을 하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약 300kcal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마 반 개를 줌으로써 강아지 하루 섭취 열량의 약 30% 이상을 추가로 더 먹게 된다는 의미가 돼요. 사람으로 치면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야식으로 밥을 한 끼 더 먹는 셈이 되는 거죠. 저도 야식을 즐겨 먹는 입장에서 하루 칼로리의 30% 정도를 추가하는 거는 별거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고구마를 지금 말씀드린 반 개 정도, 그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들은 살짝 뜨끔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적게 주시는 분들은 그러면 나는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간식을 고구마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집만 해도 하루에 주는 간식이 황태채, 닭발, 오리오돌뼈, 치킨도너츠, 밥 먹고 나서 덴탈검 2종류 정도, 그리고 보상용 간식. 여기에 사람 밥 먹을 때도 저희는 겸상을 하는 편이니까 식탁 위에 강아지 올려서 먹을 식재료가 있으면 주기도 하고, 또 밥 먹고 디저트, 과일 같은 거 먹으면 또 과일도 잘라서 주기도 하고. 사실 제목을 이렇게 적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고구마 이야기만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주는 강아지에게 급여하는 간식량을 좀 전체적으로 점검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사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강아지에게 간식을 적게 준다고 생각하고 조금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제 예를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강아지에게 급여하는 간식량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절대 강아지에게 간식을 주지 말자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 유튜브 채널에서 보여지는 전체적인 모습이 제가 조금 뭔가 엄격해 보이는 느낌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방금 보셨듯이 저희도 간식을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강아지 그거 몇 년 살지도 못하는 거 먹을 거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먹는 재미라도 당연히 줘야지. 저도 이 말씀에 너무나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강아지에게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간식을 많이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강아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다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수 있는 태도를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우리가 우리 강아지 먹는 양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조금 소홀히 하면 그런 실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강아지가 다 오롯이 지는 거잖아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하루 필요 칼로리를 정확히 계산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체중,
체지방, 그리고 뭐 활동량, 그리고 운동량, 기초대사량 등등 되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걸 다 우리가 계산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숫자로 내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방법을 추천해 드리지는 않아요. 그보다 우리가 간식을 주는 만큼 눈대중으로라도 사료량을 조금 줄이고 한 달, 두 달 쭉 장기간에 걸쳐 강아지의 몸무게, 체중을 체크하면서 사람이 하듯이 체중이 불고 있으면 아 내가 조금 많이 주고 있구나, 체중이 줄고 있으면 아 내가 조금 주나 보다, 조금 더 늘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사실은 조금 더 직관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강아지에게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대신에 한 끼 밥에서 사료를 그냥 무작정 이렇게 빼버리면 강아지들이 포만감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료를 빼고 그 밥에 저칼로리 식재료를 좀 이렇게 얹어주는 방법을 추천해 드릴 수 있죠. 저희 집의 경우 당근 등의 채소와 닭가슴살, 그리고 여기에 물이나 육수 등을 더해 한 끼 양을 최대한 늘려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건사료는 수분이 10% 이하이기 때문에 건사료와 물을 따로 먹는 강아지들은 수분 부족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료를 주실 때 물이나 기타 육수 같은 걸 섞어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에요. 간식은 결코 주식이 앞서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으로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면 그 사료에 대한 식탐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희 강아지에게 이런저런 간식을 다양하게 많이 줄 수 있는 이유도 가장 기본적인 밥인, 강아지에게 밥인 사료에 대한 식탐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의 입이 짧아지거나 혹은 비만이 되는 원인은 엄밀히 말하면 간식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간식을 과도하게 급여하는 견주, 우리들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가 되었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푸드랠리 임태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자. 6.8 대성공. 박수 한번 칩시다. 와, 우리 수고했어요. 또 성공했어요. 얼룩이 빼곤 다 성공했네. 얼룩이는 쪘지. 잘 잘했네.